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2년 상반기 은퇴자산 현황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목차부터 볼게요. 상반기에 이제 주가가 폭락했는데 나스닥 100 기준으로 얼마나 폭락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표들, 이제 미국채 금리 10년, 2년, 3개월, 10년 마이너스 2개월, 10년 마이너스 3개월 금리하고 하일드 스프레드, 그리고 GDP 성장률, 분기별 성장률, GDP 성장률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 계좌, 엄마 아빠 계좌, 자녀 계좌 이렇게 4월 대비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100 주가 이력을 볼게요. 2022년 상반기에 얼마나 폭락했는지. 2022년 첫 거래일 종가가 이제 16,500이었네요.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100. 6월 30일 기준으로 11,500이어서 마이너스 30.3% 폭락했습니다. 마이너스 30.3%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냐 보면 1986년에서 2022년 37년간을 보면 상반기에 30% 이상 나스닥 100이 폭락한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닷컴 버블 붕괴 때 2002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그때 34.7% 폭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는 나스닥 100이 하반기에 36년간 1986년에서 2021년 36년간 30% 이하로 폭락한 적이 있었냐? 하반기는 두 번 있었네요. 2008년 이때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닷컴 버블 앞쪽에 폭락 기간 2020년에 이렇게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37년 만에 두 번째로 많이 떨어진 해입니다. 올해가 엄청나죠, 그죠? 닷컴 버블 때만큼 떨어진 올해. 보통 보면 나스닥 100 상반기 주가 평균이 에버리지 7.3% 상승이거든요. 하반기는 7.8% 상승. 나스닥 100 연간 주가는 보면 17.7% 36년 평균이 상승입니다. 원래 뭐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평균 대비 평균이 7.3%인데 마이너스 30% 떨어졌으니까 평균 대비 37% 빠진 거죠. 근데 그 다음 해를 볼까요? 자, 닷컴 버블 붕괴 때 상반기에 마이너스 34.7% 빠지고 하반기는 마이너스 6.4% 또 빠졌네요. 그죠? 근데 그 다음 해는 상반기, 하반기 다 상승을 해서 42.8% 상승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때도 볼게요. 하반기에 34% 빠져서 그 다음에는 1년 동안 47.2%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지네. 근데 닷컴 버블 붕괴 첫 해는 다음에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많이 역사적으로 37년 역사를 보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에 많이 빠지면 다음 해는 많이 상승을 했는데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 두 번 중에 한 번은 상승했고 한 번은 빠졌습니다. 그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금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저는 뭐 금리 위주로 보니까, 자, 먼저 보면 이거는 이제 10년물 국채입니다. 10년물 국채 파란색이 10년물 국채가 제가 이게 4월 27일 기준 4월 말 기준으로 2.8%였는데 현재 3.1%입니다. 10년물 국채가 한 0.3%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2년물 국채입니다. 2년물 국채도 한 0.5% 올라갔네요. 4월 대비 6월입니다. 6월에. 그리고 3개월물 국채는 많이 올라갔죠. 거의 1% 올라갔습니다. 3개월물 국채. 경기 침체 이제 무섭죠, 그죠? 그 다음에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5% 넘으면 진짜 위험하다 했는데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한 2% 정도 올라갔습니다. 뒤쪽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침체 지표인 10년 마이너스 2년, 10년 마이너스 3개월, 하이힐드 스프레드, 그 다음에 GDP 성장률 다 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GDP 성장률, 분기별 GDP 성장률이 뭐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면 이제 경기 침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한번 볼게요. 10년 마이너스
2년은 보면 0.1 줄어들었네, 그죠? 거의 뭐 역전에 가까워졌죠, 그죠? 10년 마이너스 3개월은 2에서 1.26이니까 아, 이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하이드 스프레드는 5%를 넘었고, 하이드 스프레드 금리 3% 수준에 5% 넘으면 아주 급등한 거죠, 그죠? 그리고 GDP 성장률은 1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GDP 노란색이 GDP 성장률이거든요. 1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찍었고요. 마이너스 0.3% 나왔고 2분기도 이제 마이너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분기가 이제 마이너스로 나오면 경기 침체인 거죠, 그죠? 근데 예, 제가 생각한 거는 이번 기존에는 앞에 뭐 닷컴 버블이나 뭐 세계 금융위기나 코비드 19나 이때 보면 10년 마이너스 2년이 역전되고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역전된 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0년 마이너스 3개월물은 아직 1.26 수준인데 경기 침체 지표는 더 빨리 왔죠, 그죠? 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번에는 일정 시점이 지나면 다시 상승할 거고 다시 몇 년이 지나면 경기 침체가 제대로 한번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0년 마이너스 3개월 물도 지금 많이 줄어드는데 역전되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금리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번이 만약에 주가가 다시 회복되고 향후 2, 3년 후에 다시 경기 침체가 진짜 제대로 올 때 주가를 보유할지 주식을 보유할지 주식을 팔지 결정해야 되는데 한번 경기 침체 그 기간에 이제 전고점 회복 기간 한번 볼게요. 닷컴 버블은 너무 오래 걸렸고 나스닥 100이 뭐 15년 걸렸고 애플이 이제 4년이 걸렸는데 코비드 19는 너무 짧았죠, 그죠? 나스닥 100이 이제 3.5개월, 애플이 이제 3.8개월 걸렸는데 중간 정도 되는 이제 세계 금융위기 2007년,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 때는 경기 침체가 오고 난 후에 나스닥 100이 전고점 회복하는데 3년 2개월이 걸렸고 애플 같은 경우는 1년 10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2년 후가 될지 뭐 언제가 될지 정확하진 않지만 제대로 된 금리가 10년 마이너스 3개월 역전되고 제대로 된 경기 침체가 오면 전고점 회복하려면 이 정도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때 주식을 매도할지 보유해야 될지 그때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 오겠죠, 그죠? 이제 앞에 뭐 금리하고 지표들 좀 살펴봤고 제 계좌업체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2022년 4월 기준으로 제가 이제 주식 계좌 11종목 보유했었고요. 제가 여기 보면 5월 초에 비트코인이나 코스트코는 5월 초에 매도를 했고 SPYD, SCHD는 이때 배당주를 팔아서 많이 떨어진 테슬라나 애플을 주식을 좀 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종목을 6종목 보유 중이고요. 2개월 전 대비 테슬라를 50주 추가를 했고 엔비디아를 4주, 애플을 15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 계속 하락 기간에는 진짜 확신이 있는 소수 종목만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은 원래는 일정 성장률을 계속 뭐 테슬라, 애플, 구글을 계속 수량을 모으는 해로 삼을 거고요. 내년부터 이제 은퇴 시점까지는 이제 S&P 500이나 배당주를 늘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당주는 이제 S&P 500 VO하고 배당주 SCHD, SPYD ETF를 더 모으려고 합니다. 테슬라 제 보유 비중이 한 70% 되는데 테슬라는 이제 2020년부터 980불 할 때, 분할 전에 980불 할 때 이제 처음으로 한 주 산 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다른 종목을 팔아서 이 테슬라를 계속 모으고 있고 현재까지 이렇게 모았습니다. 원래 목표는 이제 원래 400주였는데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벌써 440주를 모았고 한 10주만 더 모으면 원래 목표는 달성할 것 같고요. 내년까지 해서 이제 500주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건 올해까지 해서 450주까지 하고 종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배당주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애플 기준으로 보는 향후 10년 테슬라 주가 한번 볼게요. 뭐 테슬라하고 애플 비교는 제가 앞쪽에 여러 번 했고, 그리고 애플이 이제 2009년부터 말부터 2019년 말까지 연봉이 25.6%로 성장하면서 이제 1등주가 됐는데, 청색이 이제 애플 주가입니다. 10년간 애플 주가. 테슬라는 그러면 작년 말부터 향후 10년간 연봉이 얼마로 상승할지 한번 볼게요. 현재 6개월간에 애플이 이만큼 상승했는데 테슬라는 지금 폭락해서 죽서고 있습니다.
예. 향후에 10년간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뭐 계속 이렇게 꼬꾸라질지 아니면 이렇게 성장을 할지, 꼬꾸라지고 성장하고 꼬꾸라지고 성장하면서 이게 10년간 어떻게 움직일지, 애플을 따라잡을지, 애플을 능가할지, 애플보다 뭐 반도 못할지 한번 지켜보죠. 그죠? 괜히. 자, 다음으로 이제 연금 계좌입니다. 연금 계좌는 제가 이제 4가지 보유 중인데, 퇴직연금 DC는 이제 연말이 12월 돼야 이제 돈 1년치 퇴직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이제 매수를 하는 거고, 변동이 없고요. 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150만 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S&P 500하고 나스닥 100 ETF를 매수를 했고요. 연금저축 회사에서 같이 드는 거 124만 원, 연금저축 개인용 24만 원에서 뭐 S&P 500하고 나스닥 100. 그래서 세 개 합쳐서 한 300만 원 정도 2달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추가 불입을 했습니다. 자녀 계좌는 이제 자녀 정액 계좌 이제 애 3명, 아이 3명 거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지난 2달간 이제 210만 원씩 추가 매수를 했고요. 동일합니다. 세 개 다. 테슬라 한 주, VO 한 주, QQQ, M 세 주 이렇게 매수를 해줬습니다. 예, 주가 폭락으로 힘든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주가 폭락했을 때 하반기가 이제 회복한 경우가 다음 해는 많이 회복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올해는 주식 개수를 늘리는 해로 삼고 꾸준히 모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